원래 이 해당 소식을 다룰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우디 쪽에서 나온 맨유 매각설, 인수설 이런 찌라시가 떴었는데 이거 팩트체크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메일에서 해당 사실, 특정 해당 인물의 SNS 인용하면서 맨유 매각 근접 그리고 마무리 단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었는데 데일리메일의 크리스 윌러가 해당 소식을 최초 보도했고요. 근데 사실 뭔가 내부 소식통이 있다기보다 그냥 이 양반, 여기 지금 가운데 보이시죠? 이 양반이 SNS에 글 올린 거 하나 가지고 그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인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양반이 트위터에 이런 식으로 기사를 하나 남겼어요. 오늘 들은 가장 기쁜 소식은 맨유가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전 구단주들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 이름도 뭐야 이거? 투르키 알라빠가다? 알리 알라셩? 몰라. 어쨌건 투르키 알리 알라셩 씨가 이런 식으로 맨유가 무슨 매각 협상 마무리 단계라고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알리 알라셩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막 아예 거를 만한 인물은 아니더라고. 찾아보니까 그 리야드 시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매년 겨울마다 굳이 따지면 스포츠 축제 이런 느낌으로 여는 행사가 있는데 2019년인가부터 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싱 같은 엄청 큰 대회도 열고 하는 그런 스포츠 행사 리야드 시즌이라고 있는데 그 스포츠 행사의 총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엔터테인먼트 총국이 있나봐요. 그 부서가 있는데 사우디 엔터테인먼트 총국의 의장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되게 높으신 인물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호날두랑 사진도 찍고 가깝게도 지내고 이러는 양반인가봐요. 그래서 되게 사우디에서도 스포츠 쪽으로 높은 직책에 있으신 양반 트위터인데, 그런 양반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데일리메일도 해당 SNS 인용하면서 이런 보도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 대충 봐보면 사우디 스포츠계 거물, 이름 드디어 알았다. 알리 알라셩이 아니라 투르키 알셰이크라고 해요 일단. 근데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맨유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지랄 이 양반이 했고, 맨유의 최대 주주인 글레이저 가문 지난해 레클리프 경에게 매각했을 당시 셰이크 자심 카타르 컨소시엄이 구단을 인수하려던 것을 거절. 이것도 진짜 눈물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카버지 진짜 카타르가 맨유를 인수했다면 과연 그런 평행세계에선 맨유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때도 아직 기억나는 게 카타르에서는 모든 지분 싹 다 사길 원했고, 근데 그에 비해서 레클리프가 25%의 지분만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글레이저에게 나머지 75% 지분 계속 갖고 있어라, 우리가 맨유 구단 주가 펌핑 시켜주겠다, 너네 그러면 75% 갖고 있는 거 훨씬 더 불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살살 꼬시면서 결국 인수전에서 카타르를 제치고 레클리프가 이겼던 그랬던 연혁이 있었죠. 이게 한 3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레클리프에게 맨유가 25% 정도 인수되고, 결국 아직도 맨유는 글레이저가 한 70% 정도, 레클리프가 한 30% 정도 이런 식으로 지분 구조가 되어 있죠. 일단 딱히 인수 관련돼서 나온 소식은 없고, 이 양반 SNS 글 하나로 이렇게 사건이 일파만파 퍼졌는데, 또 SNS 글 쓴 양반, 이 양반을 보니까 아예 못할 말 하는 양반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신 분이 이게. 일단 그리고 다른 기자의 기사 보자면 벤 제이콥스발 소식인데, 인수 조건에는 드래그 얼롱 조항이 있는데 글레이저는 100% 매각 시 레클리프를 배제할 수 있다. 이게 레클리프가 맨유 지분 25%에서 30% 정도를 인수할 때, 글레이저가 레클리프에게 지분을 어느 정도 팔 때, 그때 해당 조항을 넣어 놓은 건데, 드래그 얼롱 클로스가 이게 또 태그 얼롱 조항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그냥 동반 매도권? 한국에서는 동반 매도권이라는 그런 명칭이긴 해요. 드래그 얼롱 조항이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기업의 대주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나 기업 팔래 하면 나머지 주주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 울며 겨자 먹기로 유슈 같이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동반 매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대주주가 3자 나머지 주주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기업을 통째로 싸그리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동반 매도권, 영어로는 태그 얼롱이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건 드래그 얼롱, 해당 조항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대주주, 맨유의 대주주 아직 글레이저죠. 무려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글레이저가 만약에 나 기업 팔래,
나 맨유 팔래 하면 나머지 주주 래클리프는 어쩔 수 없이 글레이저가 정한 주가에 따라서 같이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축구 관련된 정권은 래클리프에게 있다고 해도 글레이저가 아직 그래도 구단의 정권, 맨유 자체의 정권 관련해서는 아직 힘을 쥐고 있는 게 사실이겠죠. 해당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보니까 글레이저 입장에선 엄청 잘한 딜인 게 솔직히 글레이저도 맨유의 투자자로 들어온 거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맨유라는 구단을 넘기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주가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레이저 입장에서 협상을 할 때 70%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거 vs 100%의 지분을 한 번에 협상하는 거 했을 때 당연히 시장경제 논리로 봤을 때 100%를 한 번에 들고 협상을 하는 게 가격을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글레이저 입장에선 해당 조항 삽입되어 있는 게 되게 비즈니스적으로는 잘 삽입된 조항이죠. 근데 맨유 팬 입장에선 그냥 족같은 거지. 끝까지 맨유를 돈으로만 보는구나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어쨌건 현재 해당 조항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래클리프 입장에서는 맨유라는 구단을 팔기 싫어도 글레이저의 입김 한 방이면 100% 지분을 다 팔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근데 11조에 100%가 판매된다면 지금 상장된 주가도 급등. 네, 당연합니다. 이게 카타르가 인수 찌라시가 돌았을 당시에도 그때도 기업 주가가 몇 배는 뛰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렇게 카타르가 인수하는데도 기업 주가가 몇 배로 뛰었는데 그 이후로 잠잠해져서 다시 주가 하락했다가 래클리프가 인수하는데도 주가가 또 뛰었어요. 원래 기업 인수라는 게 웬만하면 호재로 작용해요.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기업 인수가 되면 그 이후에는 투자가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서 보통 기업 인수가 된다는 건 호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업 주가도 당연히 급등하고 맨유 주가도 급등할 거고, 가심님 믿고 풀매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게, 벤 제이콥스 이 트루크 얄리얄리 얄라샹 씨는 투자계 인맥이 넓지만 가끔은 장난을 치기도 해요. 그리고 그가 올리는 것들 중 일부는 조금은 걸러서 볼 필요가 있어요. 걸러서 보랍니다. 이 양반이 원래 장난기가 있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우디 엔터테인먼트 총국 거기 의장인데 그런 양반이 급등하니까 얼른 학자금 대출 플롯 아니래요. 장난 많이 치는 양반이란 겁니다. 어쨌건 원래 이런 양반이래. 얄리얄리 얄라샹 씨가 원래 장난 좀 치는 성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맨유가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사실 트위터 글만 보더라도 사우디가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예 없긴 해요. 그냥 새로운 투자자가 맨유를 인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만 말했지, 이 투르키 얄리얄리 얄라샹 씨가 사우디에서 엄청난 거물이라서 사우디 맨유 이런 식으로 엮이는 거지, 이 양반 말만 미루어 본다고 해도 사우디 이야기는 전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애초에 맨유 인수를 못하는 게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사우디 국부펀드가 뉴캐슬을 인수해서 운영 중이잖아요. 근데 PL 규정 봤을 때 한 개의 자금 출처에서 2가지 이상의 팀을 소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웬만하면도 아니에요. 그냥 사우디가 맨유를 인수하는 건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카타르가 다시 맨유 인수 경쟁에 뛰어들었으면 오히려 그게 더 가능성 있지, 사우디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라는 거. 그래서 해당 사실 사이먼 스톤도 한 번 더 컨펌을 한 게 맨유 사우디로의 매각 부인, 확실하게 사이먼 스톤이 해당 사실 컨펌해서 사우디 매각설 사우디 인수설 이런 거는 완전 찌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유 관계자들은 사우디 스포츠 수장이라고 여긴 표현하네. 어쨌건 사우디에 튀르키 얄리샹 씨 새 투자자에게 구단이 매각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발언을 부인했다. 근데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이게 또 해당 사실 부인하면서 친선전 계획 관련해서도 말을 했었는데,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유나이티드는 재정 보전 및 팬서비스 차원에서 시즌 중 친선전을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어 보이긴 해요. 사우디에서 친선전을 할 것 같고, 다른 팀들 유럽 대항전 경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카라바오컵, 리그컵 경기도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맨유는 경기 수가 현저히 적다 보니까 그래서 사우디에서 친선전을 몇 경기 정도 할 것 같은데, 사우디 프로리그 구단과 맞붙을지 아니면 AC 밀란처럼 비슷한 위치의 유럽 빅클럽과 경기할지 해당 사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모림도 이런 친선전 해야 한다고 하고, 유럽 대회 진출 실패해서 팬들 예산 포함해서 많은 부분 보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계획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아드 시즌, 이게 그 아까 얄리얄리 얄라상씨 그분이 총괄하고 있다는 그 사우디에서 겨울마다 하는 행사,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네. 맨유 경기가 리아드 시즌 최신 일정 공개했는데 축구 경기 포함되지 않아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뭐 일단 사우디에서 웬만하면 맨유가 친선전 한두 경기는 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유 인수설은. 물론 요즘에 레클리프라든지 하는 거 보면 오히려 다시 다른 분에게 인수되면 더 좋은 건가 싶기도 한데, 제 바램도 조금은 그렇기도 하고, 글레이저는 빨리 나가야 될 암덩이 같은 존재고, 그래서 그냥 100% 다른 자본에 좀 인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성은 크게는 없다는 거. 맨유 인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사우디 인수는 절대 아닐 거고 그냥 사우디 쪽의 인물이 맨유 인수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일단 인수하는 주체 밝혀진 바로는 아랍에미리트 컨소시엄에서 실제로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가긴 하나봐요.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가긴 하나봐. 이 아랍에미리트 컨소시엄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긴 있나봐요. 근데 이게 인수가 확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몇 년은 앞으로 걸리는 문제라 하루아침에 빠바박 되는 게 아닐 정도로 큰 문제라서, 지금 단계 정도는 그냥 뭐 관심 있다 이 정도? 무슨 인수가 마무리 단계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 아랍에미리트 컨소시엄에서 맨유 인수에 조금의 관심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무시할 만한 찌라시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